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꽤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즘 남자들 연애는 해도 결혼은 잘 안 하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애는 몇 가지 포인트만 마음에 꽂히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결혼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은 끌림과는 다른 확신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하여 많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분들이 이 타이밍에 많이들 길을 잃으세요. 지금까지 연애를 해오며 끌림을 주는 방법은 어느 정도 알아도 확신을 주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여 오늘은 단순히 남자를 끌어당기거나 잠깐 설레게 만드는 수준의 방법들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지 소수들의 여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스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나는 이제 진짜 오래갈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특히 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시기를 체크하라. 진짜 너무 단순한 말이지만 결혼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아세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사랑에 빠지면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관가할 때가 많아요. 성격이 잘 맞고 케미가 잘 통하면 결혼까지 갈 수 있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결혼 생각을 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느냐고요. 연애는 감정이 시작점이지만 결혼은 시기가 시작점이에요. 아무리 서로가 다 잘 맞고 좋아도 한 사람이 아직은 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은 결코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재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 사람은 성격을 바꾸면 다시 만날 수 있고 내가 실수를 해서 헤어졌다면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면 다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기술을 좀 쓰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혼 생각 자체가 없어서 헤어진 사람과는 어찌어찌 다시 붙여놔도 결국 결혼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누군가와 결혼을 생각하려면 초반에 꼭 이런 대화가 있어야 해요. 현재 결혼을 생각하고는 있는지, 언제쯤 하고 싶은지,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아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바로 결혼 가능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끔 안타까울 때가 이메일 사연함을 보면 여자는 30대고 남자는 20대 초반 이제 군대 가 전역했어. 근데 질문이 이 남자와 어떻게 하면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한 명이 아예 시기 근처에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최고의 중식 요리사라도 일식 주방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결혼은 니즈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소개팅도 나가보고 지인을 통해 소개도 받아보고. 근데 그런 식의 만남은 확률이 너무 낮아요. 상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결혼을 배경으로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연봉이나 자산, 집안 등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사적인 속에서는 그것들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경제력과 같은 부분을 안 보고 사랑만으로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 훗날 불행해질 확률도 높고요.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다면 지인 소개보다는 차라리 결정사의 도움을 받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최소한 결정사는 결혼에 대한 니즈가 맞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걸 오픈하면서 만나는 장소니까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결정사도 너무 엉터리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에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긴 했는데 첫 만남부터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이 나오거나 사진이랑 키가 실제로는 너무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좀 믿고 맡기고 싶어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결정사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진지하게 결혼할 인연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광고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석구리의 광고 선별 기준을 알고 계실 거지만 제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만약에 내가 결정사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과연 이곳을 이용하겠는가? 네, 전 이곳을 이용할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꾸준히 광고를 하고 있는 블라인드 데이트의 대표님이 직접 만드셨고 현재 연애 유튜버 1티어인 김달님께서 마케팅 이사로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계신 그곳 결혼정보회사 우리의 인연 우연입니다. 지금 우연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추천인 코드에 석구리를 입력해주시면 성혼 사례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해드림과 동시에 25만원 상당의 파티 참가비도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을 꼭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래요. 결정사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결정사들이 과대 광고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는 성혼 확률이 80%다 90%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 마케팅용이고 실제로는 성혼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3%에서 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의 대표님께서는 평소 이런 업계의 과장된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번에 아예 업계 최초로 시원하게 성혼율을 공개했다고 하시는데 그 비율이 무려 실제 회원 기준으로 성혼율은 평균 25%, 최고 31%, 교제율은 48%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의 성과예요. 대표님 본인께서도 한 10% 정도만 나와라 하고 통계를 했는데 이렇게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곳은 해봐야 성혼율이 3%에서 5%라는데 왜 이곳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혼율이 높은 거냐? 우연은 매칭 시스템 자체가 다른 곳들과는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의 결정사들은 상담 매니저 따로 매칭 매니저 따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라 본인들이 매칭해주는 회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은 한 명의 매니저가 처음 맡은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첫 상담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맡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 취향, 대화, 리듬, 행동, 몸짓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와 제일 잘 맞는지를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리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에너지 소모가 정말 많이 되는 구조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정확하게 그 사람과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결정사에서는 푸사기, 키사기가 많잖아요. 사진이 실제랑 너무 다르고 키가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우연은 이 검증 절차가 정말 빡세다고 합니다. 보정된 사진, 키 과장 전부 무섭게 잡아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이곳에서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실물과 달라서 당황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관리해주는 매니저 시스템에 엄격한 푸사기, 키사기 검열에 이런 손만이 가고 까다로운 체계 덕분인지 우연은 실제 회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교제율이 높아지고 교제율이 높아지니까 결국 성혼율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기존 결정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연의 교제율과 성혼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매출을 올리는 길이 곧 성혼을 시키는 것이다. 우연의 대표이신 강과다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라고 하죠. 참 최근에 대표님께서 직접 받아쓰기 연애공식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결혼시장의 현실을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영상 보면서 참 많은 영감이 되더라고요. 부디 결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어서 두 번째, 조율 능력 보여주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어떤 시점에 결혼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들이 꼭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한눈에 홀딱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남자들이 의외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안정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럼 그 안정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말 예쁘게 하고 리액션 좋을 때,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오지만 가장 큰 안정감은 오히려 두 사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많이 생깁니다. 말이 이상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애 초반엔 다 좋죠. 근데 처음으로 감정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자가 얼마나 현명하게 조율을 하는가에 따라 남자는 이 여자를 다시 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현명하게 조율을 한다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커플들은 한번 충돌을 하게 되면 둘 다 감정이 격앙된 채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대화가 아닌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싸움을 조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면 끝입니다. 인정과 제한. 먼저 인정,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부딪히는 상황 안에서도 한 발 물러나 줄 수 있는 힘, 그게 인정이에요. 반격하기 전에 말 앞에다 그래, 네 말도 충분히 이해가 돼. 맞아, 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 한 문장만으로도 놀라울 만큼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사람은 자기 상태를 인정받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방어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일단 여기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한.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만 제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싸움이 지나간 뒤에 사이 좋을 때 해도 충분히 더 이해받아요. 내가 인정으로 먼저 한 발 물러나서 정확한 제안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 싸움이 지나가고 남자에게 다시 이성이 올라오는 순간 이 여자가 되게 현명해 보여요. 남자들이 여자를 다시 보게 되는 의외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회피. 이건 좀 들으면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회피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것만 떠오르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사람, 대화가 어려우면 도망가는 사람, 이런 게 흔히 알려져 있는 부정적 회피예요. 물론 연락을 끊고 아예 잠수 타버리거나 대화를 끝까지 외면하는 건 당연히 문제죠. 그런 회피는 관계를 박살내는 걸 넘어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짓이야.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회피는 저런 류의 부정적인 회피는 아닙니다. 긍정적 회피, 즉 잠깐 지금의 상황을 보류할 수 있는 여유예요. 남자가 안정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감정적인 여자를 싫어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감정적인 게 문제요라는 분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불이 붙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물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가야죠.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날 안에 끝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장소가 혹은 상황이 혹은 시기가 싸움을 이어가기에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억지로 끝까지 가기보다 오히려 잠깐 상황을 회피하는 게 훨씬 여유로워 보이고 멘탈도 세 보입니다. 지금은 장소가 이러니까 이따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자. 일단 오늘은 놀러 온 거니까 재밌게 놀고 이따 숙소 들어가서 얘기하자. 근데 반대로 한번 불이 붙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려고 하면 설령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도 상대에게는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박혀버려요.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토스카라는 오페라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죠. 이때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공연 도중에 객석에서 앙코르 요청이 나온 거야. 결국 분위기를 타서 그 자리에 있던 지휘자와 성악가가 즉흥적으로 같은 노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날 공연의 주인공인 세계적인 성악가 안젤라 게오르그가 직접 무대로 올라와서 관객과 지휘자를 향해 이건 공연이지 독주회가 아니다라며 크게 항의를 했죠. 이 당시에 정말 수많은 여론이 그녀를 비판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명분만 놓고 본다면 이건 게오르그의 말이 맞습니다. 프로 공연에서 심지어 협의도 안 된 앙코르를 그것도 공연 도중에 진행하는 건 명백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녀가 그토록 비난을 받았을까요? 상황이 아니잖아, 상황이. 만약 그녀가 그 싸움을 잠깐 미루고 공연을 마무리한 이후에 이 일을 지적했거나 적어도 무대 뒤에서 지휘자에게 항의를 했다면 여론은 오히려 그녀의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대까지 올라와 끝까지 갔던 그녀의 행동은 이제는 명분을 떠나 프로가 감정에 휩쓸렸다는 프레임만 남겨버리고 말았죠. 결국 긍정적 회피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아는 능력이에요. 상황에 따라 순간 올라오는 감정에서 잠시 회피할 수만 있어도 이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단단하게 생기거든요. 그러니 평소 화나면 감정 주체가 안 되고 난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가야 돼라는 성격의 분들은 연습 삼아서라도 한 번은 너무 화가 났을 때 그래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말하는 연습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이것만 좀 체내화되면 진짜 나중에 한 5번 싸울 거 2번만 싸운다니까? 별거 아닌 건 넘어갈 줄 아는 힘도 생겨요. 요게 다 참는 훈련이야. 현재 누군가를 깊이 멀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신 분들은 부디 딱 좋은 시기에 있는 분을 만나서 현명하게 청혼까지 받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